2019년 5월, 서른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뒀다. 이젠 아무도 나를 깨워주지 않는다. 눈 떴을 때 마주하는 장면도 이젠 배안보다 집안이 더 익숙하다. 얼마 전부터는 이부자리 정리도 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안 하다가 뭔가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해서였다. 아침 식사는 간혹 거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챙겨 먹는 편이다. 다만 시간과 양이 맨날 다를 뿐. 직장 다닐 때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딱딱 먹어야 했다. 배고프면 일도 안 되니까. 직장 다닐 때는 면도는 하고 싶으면 했다. 외국에서 어차피 수염 기르는 거 신경도 안 썼고, 바쁘다 보면 하루 이틀 정도 면도 못하는 건 당연했으니까. 지금은 못해도 이틀에 한 번 면도를 안 하면 쫓겨날 것 같다. 귀찮고 관리도 해줘야 되고 한 번씩 상처도 나지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매일 하고 있다. 운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하고 있다. 쉬다 보면 더 하기 싫어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여가 시간. 직장 다닐 때는 항상 불안했다. 지금은 역시 불안하다. 영상 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오늘은 어떤 걸로 해볼까? 어떤 시도를 해볼까? 끊임없는 고민의 연속이다.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책 읽을 시간이 좀 늘어난 것? 점심시간. 직장 다닐 때는 그런 거 걱정 안 했다. 주는 거 먹으면 되고, 집에 있을 때는 입맛 없으면 시켜 먹으면 됐었으니까. 지금 달라진 건 있는 걸로 먹어야 한다. 맨날 시켜 먹을 수는 없으니까. 물론 설거지도 해야 한다. 휴가 기간 유일한 낙이었던 인터넷 쇼핑. 이것도 직장 다닐 때와는 다르다. 직장 다닐 때는 구매하는데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다. 그 결과 나에게 남은 것은 집안에 있는 수많은 쓸데없는 물건들과 담당 택배 아저씨와 안면 튼 것 정도? 지금도 한 번씩 쇼핑을 하긴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건 남들과 비슷해져가는 과정인 것 같다. 업무 시간.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짬이 좀 찼다고 익숙해져서 시간 때우기 바빴다. 지금은 새로운 도전 중이다.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연구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간혹 밤을 새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힘들거나 하진 않다.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일이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삶의 변화. 적응하기 쉽지는 않다. 그렇게 노력해서 이루었던 성취를 스스로 포기했다.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본다. 왜 그 좋은 직장 그만두냐고. 그리고 다들 그냥 힘들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100%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 안전되고 보장된 삶을 포기한 진짜 이유는 무력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의 이유를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우연히 발견한 20대 시절의 나의 사진첩이었다. 모두가 그랬겠지만 나의 20대 또한 순탄치 않았다. 내 꿈은 스포츠 아나운서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수험생일 때 명예퇴직을 하셨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모두가 어려운 생활을 할 때 장남이었던 내가 사립대학교 진학을 고집할 순 없었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기들이 그랬었지만 입학 전에서야 해양대학교가 어떤 곳인 줄 알게 되었고 집안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적응하기 쉽진 않았지만 나름 열심히 생활해서 국내 대기업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모든 게 잘 풀려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사 합격 문자라는 것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그날 회사의 매각 소식도 함께 들었다. 때맞춰 연애 사업에도 실패했다. 다행히도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을 뿐이었지만 첫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었고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반년간을 쉬어야만 했다. 취직해서도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만 했었고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내가 싫어서 떠났던
탱커선에 돌아가야만 했다. 당연히 동기들보다 진급도 느렸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렇게 해서 기회를 잡았을 때 법 개정과 때마침 일어난 회사의 사고로 인해서 또 미끄러졌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1등왕 회사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 일도 쉽지 않았다. 받는 연봉만큼이나 엄청난 책임감이 밀려왔었고 일천한 경험은 매일 밤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익숙해져 버렸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 부모님은 당연히 공무원을 추천하셨다. 최근 들어 많이 뽑는 이유도 있었고 이쪽 직종이 공무원으로 들어가기 수월한 이유도 있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안정적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집안에서는 노래를 불렀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대가는 컸다. 나날이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봐야 하고 집안 내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입지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누가 그랬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남자는 돈 없으면 가오도 없어진다. 돈과 허세 빼면 시체다. 약자는 핍박받는다. 설령 그 상대가 가족들이라고 해도. 이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영상을 공개한 지 한 달 정도. 구독자는 100명이 조금 넘는다. 물론 지인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순수하게 구독해주는 사람들도 있다. 낯선 환경, 낯선 조건에서 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동안 승선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이제는 처절하게 분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외국에 많이 나가봐서 남들보다 세상 보는 눈이 넓어진 줄 알았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못 봤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두렵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주변 환경에 휘둘릴까 두렵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다가올 수 있는 후폭풍도 이젠 두렵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것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에 익숙해져 도전하지 못하고 실패에 좌절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현실에 순응해버리는 것이다. 직장을 그만둔 현재 가장 두려운 건 나에게 없다. 다만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을 뿐.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나는 나의 20대에서 찾았다. 나는 대한민국 교육의 실패작이다. 공부를 잘한 것도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다. 당연히 명문대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던 나의 삶은 실패작이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전. 언제나 그랬듯이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나의 20대는 말해주는 듯 했다. 한동안 잊고 살았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새로운 환경에 힘겹게 적응하고 있을 때 문득 생각이 났다. 그래서 나 또한 나의 20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남들보다 화려하지도 찬란하지도 못했지만 누구보다 치열했고 열심히 살았고 다른 무엇보다 수많은 실패에 맞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고맙다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지금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답을 찾아내겠다고.